세계 어느 곳에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파스타죠. 파스타만큼 세계화가 잘 된 음식이 별로 없거든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한국에도 맛있는 파스타 집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많은 나라에서 쉽게 파스타를 즐길 수 있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은 이 기업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탈리아 국민 파스타 브랜드 바릴라죠. 파란 박스에 담긴 파스타면 마트 파스타 코너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선 유럽이나 미국만큼의 유명세는 아니지만은 이 바릴라의 인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한국에선 풀무원과 함께 협업하고 있어요. 두 브랜드의 가치관이 꽤 비슷하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원료로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만을 만든다. 이게 두 브랜드의 공통된 철학이거든요. 오늘은 이 바릴라가 어떻게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이탈리아인들의 파스타 바릴라입니다. 바릴라 이야기를 하려면 파스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파스타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중국 기원설,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1298년에 베네치아에 돌아왔는데 이때 중국의 국수를 이탈리아에 전파한 것이 바로 파스타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파스타는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거든요. 때는 8세기, 이슬람이 역사상 최대 황금기를 누리던 때 이슬람 국가들은 시칠리아 남부와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아랍인들이 즐겨 먹던 이트리아라는 면이 전파됐어요. 이것도 밀가루로 만든 면이죠. 시칠리아는 덥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밀이 잘 자란 지역입니다. 면을 만들고 건조하기에 딱 좋죠. 12세기 아랍의 지리학자에 따르면 시칠리아에서 이트리아 면을 지중해 전역으로 수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고요. 파스타는 원래 귀하고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파스타뿐만 아니라 제면기를 대중적으로 쓰기 전까진 거의 모든 면 요리가 그랬죠. 파스타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16세기부터입니다. 인겐이란 최초의 파스타 제면기가 등장하면서부터죠. 이때부터 파스타는 이탈리아 남부를 넘어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사실 파스타는 맛도 맛이지만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말린 면이기 때문에 보존성이 엄청나거든요. 파스타면은 듀럼이라는 밀을 씁니다. 다른 밀로 만든 면에 비해서 씹히는 질감이 단단한 이유는 글루텐이 많기 때문이죠. 모든 밀 품종 중에서 가장 딱딱하고 수분 침투력이 낮아요. 다르게 말하면 한 번 건조시킨 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가진 파스타면이 등장할 수 있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략 전 세계에 500여 종의 파스타면이 있죠. 거기다 파스타와 가장 잘 어울리는 토마토 소스가 등장하면서 파스타는 제대로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이 토마토 소스를 만든 것도 이탈리아 남부 지역 사람들 덕분인데요. 대부분의 가정에선 토마토를 관상용으로 키웠지만은 가난했던 이탈리아 남부 지역 사람들이 이 토마토를 따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자라던 산 마르자노 토마토를 태립하는 산업까지 등장했죠. 이후 이탈리아 사람들이 유럽 전역, 미국, 아르헨티나 등으로 이민을 왕창 떠나면서 파스타면과 토마토 소스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파스타가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 역사적인 장면을 꼽자면 이 정도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바릴라라는 브랜드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릴라는 20세기 초 이미 이탈리아 최대의 파스타면 생산자로 정점을 찍은 곳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선 다른 파스타 브랜드에 비해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바릴라는 1877년 이탈리아 국부 도시인 파르마에서 탄생합니다. 피에트로 바릴라라는 사람이 베이커리이자 파스타 가게를 설립하면서부터죠. 당시엔 이렇게 빵과 파스타를 함께 파는 가게들이 흔했어요. 둘 다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이니까요. 이 가게가 처음부터 이런 거대한 파스타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매출도 그냥저냥 나오는 곳이었어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건 20년이나 흘러서부터입니다. 변한 건 딱 하나, 파스타면이었죠. 핸드메이드 파스타 외에도 압출 파스타면을 추가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손으로 일일이 면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파스타 가격이 저렴해진 거죠. 물론 이때쯤부터 해서 이탈리아 전역에 파스타 인기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시기가 적절하게 맞물리면서 손님들이 몰렸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1905년 바릴라는 피에트로의 아들들이 사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리카르도 바릴라와 갈티에로 바릴라. 이 형제는 사실 식당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기계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 집중했거든요. 결국 1910년 공장을 세우고 베이킹 오븐을 도입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파스타 8톤과 빵 2톤을 생산했어요. 엄청난 양이죠. 당시 바릴라가 만드는 면은 꽤 고품질이었어요. 파스타 면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탈리아 남부 지역 사람들은 그냥 물만 넣어서 반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북부 지역은 면에 계란을 넣는 게 특징이죠. 바릴라 역시 계란을 넣은 면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로고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계란을 밀가루에 깨 넣는 이 그림, 한눈에 잘 들어오죠? 하지만 이 바릴라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절을 만나게 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이탈리아를 휩쓸고 바릴라도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창업자의 손자 피에트로 바릴라가 영업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군에 징집되면서 이 자리가 공석이 돼버린 거죠. 바릴라는 이탈리아 파스타 기업 중에선 손에 꼽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시 배급을 맡게 됐어요. 정부가 바릴라 공장에서 물자를 증발했거든요. 또 공습이다 뭐다 하면서 독일군이 바릴라 공장을 점거했고 바릴라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사업을 물려받았던 두 아들 중에서 리카르도가 사망하게 되죠. 전쟁이 끝난 후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바릴라가 제일 먼저 한 건 제빵 사업을 접는 거였습니다. 파스타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거였죠. 군에서 돌아온 피에트로와 지아니 바릴라가 위기의 바릴라를 다시 일으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의 바릴라의 명성을 만들게 되죠. 우선 바릴라 하면 떠오르는 이 로고를 만든 것도 피에트로입니다. 그리고 파스타면을 뽑아내는 틀을 테프론 다이로 바꾸는데요. 당시엔 황동 다이로 뽑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바릴라가 처음으로 테프론 다이를 쓰게 된 거죠. 파스타면을 어떤 틀로 뽑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지만 테프론 다이로 면을 뽑으면 우선 대량 생산하기에 유리합니다. 면이 좀 더 매끈하게 나오는 데다가 쉽게 깨지지 않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죠. 마찰이 적거든요. 사진을 보면 비교가 확 되죠? 황동 다이로 뽑은 면은 잘 깨지고 온도에도 민감한 만큼 요리하기도 힘든데요. 테프론 다이는 요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파스타를 만드는 난이도를 낮춰줬습니다. 파스타를 대중화하기에 좋은 면이었던 거죠. 덕분에 유럽과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팔릴 수 있었고요. 오랫동안 파스타면을 만들다 보니 심지어 지금은 듀럼밀을 직접 계량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개발하는데 길게는 12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10,000개가 넘는 농장과 계약해서 재배를 하고 있죠. 이 파스타 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면 고르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좋은 면은 표면에 흰 점이 없습니다. 듀럼밀을 부순 밀가루를 세몰리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흰 점이 생기는 이유는 세몰리나 입자 크기가 고르지 않거나 반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 표면에 금이 가거나 깨짐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파스타 겉면들은 건조를 할 때 부피가 줄어드는데요. 온도나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도 이 과정에서 면이 깨지게 됩니다. 면의 안과 바깥의 수축 정도의 차이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면이 뭉쳐서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면을 건조할 때 습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겉면은 온습도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요즘은 국내에도 생면을 쓰는 곳들이 많죠. 사실 겉면과 생면 중에서 뭐가 더 낫다는 건 없습니다. 어떤 파스타냐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거든요. 겉면이냐 생면이냐 보다는 면을 얼마나 알맞게 삶았고 어떻게 파스타를 잘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알덴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감인데요. 면을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심을 살짝 남겨서 익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면이 덜 익은 게 아니라 듀럼밀 특유의 강성 때문에 생긴 특성이죠. 일반적인 밀가루 면도 똑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쫄깃한 면은 면의 겉과 속이 익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감이에요. 반대로 겉과 속을 다 익혀버리면 면이 불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듀럼밀은 일반 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 식감이 아닌 알덴테 식감으로 나타납니다. 집에서 파스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알덴테 식감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파스타를 파는 곳은 많지만 이걸 제대로 구현하는 식당도 많지 않고요. 근데 바릴라는 이 알덴테 식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인이 만든 거니까요. 대중적인 음식이 되려면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빨리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겉면과 캔 토마토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파스타를 세계화시킨 것처럼요. 저는 바릴라도 이런 측면에서 파스타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바릴라는 풀무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풀무원과 바릴라가 올해 아티장이란 서브 브랜드를 출시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 수입을 넘어서 바릴라와 풀무원이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거죠. 바릴라가 가진 파스타에 대한 전문성과 풀무원이 가진 냉장 기술이 만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른 것보다도 만들기가 진짜 편합니다. 따로 면을 삶을 필요도 없고 기름을 쓸 필요도 없이 원팬으로 조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간은 1분 30초, 넉넉히 2분이면 다 만들겠더라고요. 면도 알덴테로 잘 삶아져 있고요. 또 특이했던 건 이탈리아 지역 레시피를 활용했지만 한국 소비자들에 맞춰 창작 개발해 만들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탈리아 요리의 정체성은 레시피도 레시피지만 이탈리아산 재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티장도 이탈리아산 크러쉬드 토마토, 이탈리아산 트러플 오일을 쓰면서 핵심 재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냉장 파스타기 때문에 원물이 가진 특성도 잘 살아있고요. 돈슐랭을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게 만든 음식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효율성,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 아티장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진 잘 모르겠지만 편의성과 이탈리아 파스타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바릴라는 글로벌 파스타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파스타 브랜드죠. 면과 함께 소스 시장에서도 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이탈리아 식문화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풀무원과의 협업만 봐도 그렇죠. 이미 파스타를 만들어 팔고 있는 풀무원이 왜 바릴라와 이런 협업을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두 기업의 정신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포장 용기부터 제품까지 환경에 덜 무리가 가는 방향으로 생산에 신경을 쓰는 점만 봐도 그렇고요. 오랜 노하우를 지닌 장인이란 뜻의 아티장, 바릴라와 풀무원이 함께 1년 동안 공동 개발했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